모바일로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에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오손도손 미술 얘기를 만들어가는 빨간장갑 정경실입니다. 2016년이 이중섭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많은 전시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는데요. 2002년에 문을 연 이중섭 미술관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 이중섭 미술관에서도 탄생 100주년 기념 전시회가 당연히 열렸겠죠. 그런데 그 전시회 제목이 아고리와 아스파라가스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중섭 전인데 왜 전시회 제목이 아고리와 아스파라거스의 사랑이지?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죠. 아고리는요, 이중섭의 별명이고 아스파라가스는 아내 마사코의 별명이자 애칭이었습니다. 이중섭 별명이 왜 아고리일까요? 아고는 이르로, 일본 말로요, 턱이라는 뜻인데 이중섭이 일본 유학 시절에 이시성을 가진 학생이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3명이 구분이 되지 않으니까 턱이 긴 이중섭을 턱을 의미하는 아고와 이시성을 합쳐서 아고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스파라가스는 이중섭이 마사코의 발가락에 붙여준 애칭입니다. 아스파라가스 길쭉한 야채 아시죠? 이중섭이 나중에 아내에게 쓴 편지를 보면 아스파라가스 군에게라고 하면서 마사코의 발가락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해서 부르기도 했고, 또 이중섭이 죽기 전 말년에는 그리운 마사코의 발가락에 입 맞추고 싶다고 이렇게 울부짖었다는 친구의 증언이 있는 것을 보면 발가락이 유난히 예뻤거나 이중섭에게는 마사코의 발가락에 대한 그들만의 특별한 추억이나 의미가 있었나 봅니다. 발을 치료해주는 남자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엽서 그림과 같은 시기에 194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간결한 선으로 그려져 있죠. 남자가 여자의 오른발을 잡고 치료해주는 장면인데 발가락에 피가 보이고 남자의 엄지, 검지하고 이렇게 피가 묻어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다가 발을 다치자 치료를 해주었던 추억을 그려서 마사코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잘 보시면요. 이것은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마사코의 그 발꿈치가 남자의 무릎이나 허벅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중요한 부위에 닿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이야 이 정도야 할 수 있지만 그 시기에는 노골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는 것이 금기시 되어 있을 때잖아요. 이 그림은 글자 없이 그림으로만 된 엽서라서 많은 암시가 들어있다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사코에게요, 아주 은근하게, 은밀하게 성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2년 전에 이중섭은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습 이후에 분위기가 뒤숭숭해지니 고향에서 어머니가 걱정을 했겠죠. 경제권을 가진 작은아버지가 돌아오라고 해서 이중섭은 사랑하는 마사코를 두고 1943년에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것이 1943년에서 45년 사이니까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 원산에서 그렸던 소년이라는 제목입니다. 종이에 연필로 그렸고요. 이중섭 하면 떠오르는 그림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만 당시 이중섭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시면 한 소년이 무릎을 쌓고 고개를 옆으로 젖혀서 나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의 그 엉덩이 부분과 나무의 옆을 보면 긴 그림자가 보이시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시간에 길 위에 소년이 조그리고 앉아 있는데 화면 전체에 주룩주룩 세로로 그어진 선들이 마치 비가 오는 것처럼 보이네요. 좁디 좁은 외길을 따라서 걸어가던 소년이 밑둥 잘린 나무를 보고 주저앉아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 그림 전체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좌절입니다. 이중섭의 다른 그림에서 보여주는 즐거운 아이들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인데요. 20대 젊은이로서 가질 수 있는 사랑, 예술, 미래의 불안에 더해서 그 당시가 세계대전 중이었잖아요. 식민지의 한 청년으로 느낄 수 있었던 좌절의 무게 또한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짐작되는 그림입니다. 좀 전 그림과 같은 시기에 그려진 세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그림도 종이에 연필로 그렸는데요. 원산에서 그러니까 이북에서 그린 그림 중에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고 엎드리고 웅크리고 앉아있는 세 사람이 여백이 없이 화면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앞의 그림처럼 무력감과 좌절감이 느껴지는데요. 일제 말기에 암울한 현실에서 꿈을 잃은 우리 국민의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누운 소년의 왼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독 짙게 표현이 되어서 전체의 다른 선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기까지 하죠. 힘차게 이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을 보시면 조그맣게 대향이라고 사인이 있습니다. 대향은 이중섭의 호입니다. 클대자와 고향 향자를 써서 큰 고향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중섭은 마사코를 그리워하다가 스마트폰이 있는 지금과는 좀 다르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연락하기조차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중섭은 마사코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중섭은 당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온 엘리트인데다가 훤칠한 키에 미남 청년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무용가도 있었다고 하고 지인들의 소개로 다른 여성을 만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45년 4월에 마사코가 혼자서 이중섭을 찾아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부산을 거쳐서 오게 되는데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한 달 뒤, 그러니까 해방되기 석 달 전이 됩니다. 1945년 5월에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사랑의 결실입니다. 전쟁 막바지에 혼란스러운 시기에 여자 혼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그 생각 하나만으로 그 먼 길을 온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쉽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훗날에 이 마사코가 해상하기를요, 자신이 타고 온 배가 광복 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마지막 배였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막바지,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거죠. 이 혼례식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얌전한 마사코에 비해서 이중섭의 머리에 선 사모간대가 조금 이렇게 비스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양팔을 마치 팔짱 낀 듯이 보여서 조금은 익살스러운 모습입니다. 이중섭은 이 마사코에게 남쪽에서 온 덕이 많은 여자라는 뜻으로 남덕이라는 한국 이름을 지어줍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기에는 너무 세월이 뒤숭숭한 한국에서 이남덕의 낯설은 한국 생활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혼하고 석 달 만에 광복을 맞이하니 일본인 마사코 이남덕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이중섭이 친일파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해서 더욱더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중섭은 해방 후 학교의 미술교사로 취직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다가 2주 만에 그만두고 고아원에 가서 자원봉사로 교사를 합니다. 당시에 그 이중섭의 형이 원산의 최초의 백화점 백두의 사장이었다고 하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계속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요. 소를 그리기 위해서 하루 종일 빤히 바라보다가 소도둑으로 몰렸다거나, 닭을 그리기 위해서 닭장 안에 계속 있다가 피부병에 걸려서 고생했다는 일화는 유명하잖아요.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죠. 이중섭은 아내와 두 아이 그리고 조카 한 명, 형의 아들입니다. 함께 남으로 내려옵니다. 이중섭은 잠시만 피난을 하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렸던 그림들과 기중품을 어머니에게 맡기고 곧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배를 탑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중섭의 그 초기 작품은 안타깝게도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추운 2월에 부산에 도착해서 한 달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아무리 유학을 한 부잣집 도련님이라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하죠. 부산에 피난민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제주도로 피난민을 옮기게 되는데 그때 이중섭도 가족과 함께 제주도로 갑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시기였지만 이중섭에게 있어서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1952년에 행복했던 제주도 생활을 회상하면서 그린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제목입니다. 종이에 잉크로 그려져 있고요. 나중에 가족과 헤어지게 된 이중섭은 그 시절을 무척 그리워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서귀포 앞바다에서 두 아들 태현, 태성이 개를 잡으면서 놀고 있고 맨 아래 오른쪽에 있는 부부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가벗은 두 아이가 개 한 마리를 두고 양쪽에서 힘껏 당기고 있는데 아이들 옆에 한자로 태현, 태성이라고 이름을 적어 두었네요. 왼쪽 아래로 보면 거품을 부글부글 내는 개가 있는데 잘 관찰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거품 옆에 나츠가시 제주도 풍경이라고 일어와 한문을 섞어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운 제주도 풍경이라는 말이죠. 좀 안 좋은 얘기인데요. 그 동그라미 속에 그 개발을 당기고 있는 아이가 둘째 아들 태승입니다. 200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이 되네요. 아버지의 미발표 작품이라고 하면서 8점을 우리나라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두 가짜로 밝혀져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귀여운 모습으로 그렸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고 나서 이건희 컬렉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전체 감정가가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았지만 보도 자료에 따르면 그림값이 2, 3조는 거뜬히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희 컬렉션 중에서 이중섭 그림 12점이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이 됩니다. 기증되는 12작품 중에 한 작품이 섭섬이 보이는 풍경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중섭의 기일 9월 6일을 전후로 해서 우리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때 제주도 가시는 분은 원작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습섬이 보이는 풍경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절에 그린 그림 몇 점 더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